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2% 넘게 상승한 점이 좀 유의미해 보이는데요. 특히 고점을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높여갔다라는 점 모두 3대 지수 동일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오늘 정규장에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3분기 GDP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실제 수치 4.9%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수치는 4.9%고요. 이번에 발표한 확정치 수치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잠정치 수치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3분기 GDP 성장률이 2021년 4분기에 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지만 2분기 성장률의 2.1%보다도 2배를 넘는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소비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또 고용도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내년에는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마감했고요. 사흘간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앙골라가 오펙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석유 생산 쿼터는 하루 110만 배럴이었습니다. 사실 전체 양으로 보자면 하루 산유량이 3천만 배럴이 넘는 오펙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다지 크진 않을 수만 있겠지만 다만 상징성 부분에서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원국 내에서 결속력이 이전만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추가 감산이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US considering hiking tariff on China EV solar products Wall Street Journal reports라는 기사고요. 미국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부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최근 백악관 그리고 경제 관련 부처들이 전기차 등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 부분까지도 포함을 좀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제품이나 전기차 배터리 팩도 여기 함께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해당 관세에 대한 장기 검토를 내년 초에 마무리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근 시장에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좀 공급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대선에서는 꼭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미중과 갈등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맞서서 미국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오긴 했습니다. IRA를 통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에 대해서 약 98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중국 전기차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때문에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인 부분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일단 미중 갈등이 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관세가 또 어떻게 될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밤사이에 나온 소식 하나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to gather intelligence on Chinese chip makers as Biden mulls tariff라는 기사고요.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정보 수집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년 1월에 자동차, 항공, 우주, 그리고 방산 등 100개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을 장악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hina bans export of rare earth Processing Tech over National Security라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자원 무기화로 좀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전략 물자인 히토류 가공 기술의 수출도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히토류를 추출하고 또 분리하는 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략 금속 분야에서 일단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에서도 히토류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좋을지 장중 흐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이터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삼성 to set up chip packaging research facility in Japan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시에 신설할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거점에 최대 200억 엔,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800억 원을 보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이 새롭게 만드는 연구개발 거점에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마련했던 포스트 5G 기금을 통해서 이 절반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연구개발 거점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나 장비 업체들과 좀 협력을 해서 AI용 그리고 5G용 반도체의 후공정 연구를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꽤 해왔는데요. 실제로 대만 TSMC의 공장 건립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반도체 시장을 좀 육성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잉 기사 함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잉은 전일 대비해서는 0.68%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보잉이 중국 항공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4년 이상 중단됐던 중국 737 맥스 항공기 인도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잉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승인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회사에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또 이번 승인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잉의 737 맥스는 2018년과 2019년에 잇따라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중국을 통해서 인도 결정까지 나게 된 겁니다. 보잉의 납품 재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시장 중 하나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중국은 세계 최대 항공기 시장으로 2042년까지 세계 항공기 수요의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부터 보실 거고요. 전일 대비 1.46% 밀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마운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2.7% 앞서 봤던 워너 디스커버리보다는 조금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또 다른 미디어 경쟁자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초기 단계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CEO 그리고 파라마운트의 CEO가 함께 지난 19일쯤 회동해서 합병에 관해서 대략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들 기업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따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두 회사 합병 논의 소식은 최근 파라마운트사의 기업 향방에 대한 추측이 좀 활발한 가운데 나오게 됐고요. 워너미디어도 디스커버리와 합병하게 되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명칭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인 것과 달리 워너브라더스 자체적인 스트리밍 사업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영화 제작사 그리고 CBS 방송을 보유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부채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파라마운트에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